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등을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하면서 대장동 의혹에서 대북 송금 의혹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기현, 안철수, 양강구도의 신경정도 과열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 귀국 직후에는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라고 했고요. 이 대표도 쌍방울에 네일을 사입은 것밖에 인연이 없다라고 했는데 체포 이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2번 정도 했고 또 각각의 모칭상 때 대리 조문을 하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이 대표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른다라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진술이 바뀐 이유 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런데 이제 그 전화 통화한 사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에 북한 그 중국의 선양에서 당시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 뭐 아태 협회 회장 등등과 함께 그 자리에서 했다고 한 그 사진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그때는 모른다고 하셨다가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 말씀을 바꾸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 이런 말씀은 워낙에 많이 바꾸시는 분이니까 중요하지 않고 증거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는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모를 수가 없는 게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쌍방울에 너무 많이 가서 돈을 받은 거예요. 주로 사회이사라는 직분으로. 뭐 잘 아시다시피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쌍방울 고문을 했고요. 또 2017년 그 이후부터는 사회이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태영 이분이 누구시냐면 굉장히 중요한 변호사예요. 잘 아실 거예요. 그 친형 강제 입원했을 때 공직자 선거 위반으로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변호하신 분이죠. 이분은 2019년 12월부터 21년 1월까지 또 사회이사를 하셨어요. 나승철 변호사 이분을 영입한다고 발표나자마자 그 쌍방울의 나노스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그 자료를 쓴 거죠. 이분도 당연히 2020년 9월부터 21년 2월까지 사회이사를 하셨어요. 김인숙 경기도 고문 변호사. 이분은 2021년 4월부터 22년 2월까지 디모아 쌍방울 계열사입니다. 여기서 사회이사를 하셨어요.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 2020년 9월부터 21년 10월까지 이분도 나눠서 사회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재명 당시 지금 대표를 당시 대선 후보로 만든 1등 공신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보좌관은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또 계열사인 미래산업에서 비상근 상임이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분들이 왜 전부 다 거기 가서 사회이사, 비상근 상임이사, 뭐 고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가를 띄우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이 쌍방울 그룹과도 연관이 됐다는 부분 자체가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무게를 싣는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쌍방울 그룹 외에 사회이사 중에는 친윤 검사 출신,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일일이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겠지만 대표적인 게 이남석 변호사죠. 그 이제 용산 세무서장 그 사건 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때 변호사로 이남석 그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라는 네, 뭐 정도로 추천한 친한 거죠.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네. 쌍방울의 사회이사를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전현직 검사들이 한 10명 이상 있다는 것도 다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고 그래서 그 쌍방울은 그냥 전방위적으로 본인들의 그 뭐랄까 사업을 위해서 로비 차원에서 이렇게 전 현직 그 특수부 검사들을 사회에서 영입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돼 들어올 때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 입으로. 이재명 대표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대북 송금도 본인 사업을 위해서 개인 돈을 줬다. 이렇게 본인이 먼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다 바꾸고 있잖아요. 딱 그 유동규 씨의 태도랑 너무 판박인 거예요. 유동규 씨도
그 횡령과 배임 혐의로 1년 동안 재판받다가 갑자기 1년 뒤에 이제 석방돼 나오면서 대선 자금 전달한 거로 이렇게 진술을 바꾸면서 석방돼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검찰에 우리는 이제 그 조작 수사라고 보는데 조작 수사에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대단히 협조적인 태도를 지금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딱 판박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시감이 좀 들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검찰에서 새로운 신작 소설을 쓰는 것 같다. 그런데 잘 안 팔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대장동 건과 성남 FC 건으로 그렇게 정말 그 수백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투입해서 1년 이상 수사하고 있지만 뚜렷한 물증 하나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종북몰이까지 하고 있는 종북몰이 수사까지 하고 있는 이런 검찰의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까지도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2019년도 1월, 4월, 11월 달에 이제 800만 불을 북한에다가 줬다는 것인데 그중에 1월, 4월에는 500만 불을 줬는데 이거는 그 대북 사업, 그러니까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줬다는 거고 그 300만 불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방북 그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줬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그 남북 관계를 보더라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금방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2019년도는 2월 달에 이제 하노이에 북미 정상회담이 그 성사가 안 되면서 대단히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네, 뭐 평양 그 선언 1주년 행사에 김정은이 참석도 하지 않았고 또 월드컵 예선전도 무관중 경기로 치를 정도로 경색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1월, 4월 달에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서 500만 불을 전달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해서요. 현금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경기도도 당연히 접경 지역이고 남북 교류 협력법에 의해서 그 남북 교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현금 지원이 유엔 제재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2020년 8월 달에야 그 스마트팜 사업의 일환으로 그 현물 지원하는 그러니까 유리 온실 사업을 유엔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제 그게 승인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안팎의 국내외의 사정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할 수도 없었던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스마트팜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검토하는 단계일 뿐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위해서 500만 원을 줬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나노스 얘기하셨잖아요. 그 나노스가 쌍방울 그룹의 계열사인 나노스가 2019년 5월 달에 북한과 그 협력 사업을 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가가 많이 뛰어요.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그래서 1월, 4월 달에 준 500만 불은 그 나노스와 북한 간의 협력 사업을 위해서 줬다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그 300만 불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그로 300만 줬다는 것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관계랑 유엔 관계 때문에 방북 자체가 가능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가능하지도 못하는 방북을 위해서 어떻게 300만 불을 준다는 그 논리가 성립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그 검찰에서 그 뭐랄까 이렇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따른 그 혐의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본인의 또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유동규처럼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 정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 그리고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 5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라고 하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자체에 대한 신빙성에 좀 의구심을 품고 계시는데 만약 다른 생각이시라면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을 좀 해주시면 그렇지 좋을 것 정확히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쌍방울은 원래 김성태 씨가 뭐 잘 아시다시피 조폭 출신입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껍데기인 쌍방울을 갖고 뭐 50여 개의 계열사를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숱하게 대북 산업과 관련해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또 전환사채로 돈들을 끌어모으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이 성장을 하죠. 그래서 실체가 없는 나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쌍방울 SBW 생명과학으로 바꿨지만 실체가 없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들을 만들면서 돈을 끌어모읍니다. 당시 문재인 전 정부의 상황을 좀 이해해 보자면 문 전 대통령께서는 그 남북 정상회담
굉장히 목을 매달았죠. 그리고 종전선언을 하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당시 수시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쌍방울의 그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경기도 경기 평화부지사와 대북산업을 한다라는 것을 수시로 공시로 띄웁니다. 그때마다 주가가 출렁거렸어요. 그리고 나승철 등등 이런 사람들을 그 영입할 때마다 공시를 띄웁니다. 그래서 이재명 주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2018년 5월 달과 2021년 5월 달에 갑자기 뜹니다. 그때 북한과 협력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했을 때 갑자기 뜹니다. 어느 정도로 뛰냐? 2018년 5월 14일에 시가총액이 4조가 됩니다. 사업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코스닥 시총의 3위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47배가 뛰어오릅니다. 이 과정 중에 계속해서 이재명 표 대북 사업을 띄운 거죠. 왜 띄었냐? 정확합니다. 나눠수가 2018년 9월 달에 최고점을 기록합니다. 제가요, 이거를 제 머리로 안 돼요. 그래서 주식 전문가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거 언론에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주식 투자 해본 적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문재인 당시는 남북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2019년부터 미국 등등에서 대북 제재가 들어가면서 이것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런데 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띄우면서 놀랍게도 내가 갈 때 박원순 서울시장 또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빠진 거예요. 이거 그때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당연히 여기서 스마트팜 등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또 아태엽 회장 등등을 통해서 대북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분이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이죠. 왜 그랬냐?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권 주자는 조국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단이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아, 대북 산업에 내가 빠졌으니까 자체적으로라도 해야겠다 하면서 더 밀착됐다는 것이, 그래서 그 이후 김성태가 운영하는 쌍방울과 경기도가 더 밀접하게 대북 그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이것이 지금 소설이 아니고 픽션이 아니고요. 넌픽션 소설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네. 구태여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넌픽션이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검찰이 입증해 가는 과정이고요.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재명 그 지금 당대표께서는 10여 건 이상의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조직주열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뭐 개인의 비리라든가 뭐 비리 의혹 또는 뭐 경기도 지사로서의 어떤 그 인허가권 비리 이 정도 선에서 그칠 수 있지만, 이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대북 지원 사업은 이미 이것의 위험성을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이 그 지적하기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 다른 사건들하고 틀리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네, 그 이유가 왜냐? 네. 이것은 당시에 국제사회가 전부 다 대북 제재로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불법으로 송금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아주 극단적으로는 여적죄에서부터 반역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말씀하신 위중한 것처럼 사실입니다. 밝혀진다면 이렇게 네, 단서를 다시셨잖아요. 네. 그죠? 밝혀지면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밝혀질 리가 없죠. 그게 팩트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사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 회장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은 변호사비 대납건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변호사비 대납건으로 그 검찰에서 계속 수사해서 그 이제 태국에서 체포해서 그거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비 대납건 관련된 거는 허무맹랑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비 대납에 변자도 지금 하나 뭐 영장에 청구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렇게 막 검찰발 언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어제부터.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들은 그 당시의 상황, 뭐 그 당시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추론하시는 거잖아요. 그 뭐 박원순 시장, 뭐 이렇게 최문 시장, 그 전부 다 추론하시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뭐 그거 그렇게 그것을 갖고 그것이 왜 이재명 대표가 이 저기
김성태 그 회장과 연계가 돼가지고 뭐 저 대북 사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게 그거나 연관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창작 소설이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그 시간 순서별로 우리가 팩트를 확인하면 금방 확인이 된다니까요. 그 스마트팜 경기도에서 적경 지역에서 대북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적경 지역의 도지사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강원도나 경기도나 했는데 스마트팜 사업을 하려고 이제 2019년부터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검토를 했는데 현금 지원은 안 돼서 2020년 8월 달이나 돼서야 유엔의 승인하에 스마트팜 사업의 일환인 유리 온실 사업을 승인을 받았단 말이죠. 2020년 8월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2018년, 2019년도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전입니다. 2020년 8월 달에 경기도는 그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된 걸 승인을 받았지만 그것도 국내의 정세 때문에 실제로는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 김행 비대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김성태 그 전 회장이 조폭 출신이라며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가장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은 횡령과 배임, 그리고 주가 조작이라는 자본시장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그런 있는 것인데 뭐냐면 2019년도 1월 4월에 500만 불 송금했죠. 전달했다며 북한에다가. 그것이 스마트팜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5월 달에 나노스하고 북한하고 공동사업 협약을 맺는다니까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전달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2019년도에는 경기도에서 대북 사업, 스마트팜 사업을 검토하는 정도의 단계였지 실천한 단계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리고 대북 방북을 위해서 300만 불 줬다는 것도 그 당시에는 방북이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전달했다는 것도 우리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얼통당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방북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그 대북 제재를 한 건 2020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18년, 19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마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얘기가 됐던 시점이에요. 자,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김성태 회장은 횡령, 대북 송금 800만 달러,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그 뇌물 및 정치자금법 모두 다 수사 대상입니다. 그중에 대북 불법 송금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불법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당 국회의원도 아닌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이 사건은 다른 여타 혐의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위중하다. 이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사건을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자 보세요. 달러를 100억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의 돈을 북한에 보냈으면 그것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증거가 남을 겁니다. 또 국제전화도 분명히 증거가 남고 여러 가지 사진들도 지금 나오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님 주변에서 왜 이렇게 조폭 아니면 간첩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이것은 한번 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누구가 말을 바꾸는 거 아니 감옥에 가면 죄진 사람들 정말 자기 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어요. 다 자기 죄 안 졌다고 그러죠. 말은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점점 진실로 가집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요, 다 거짓말도 하고 묵비도 하고 그래요. 법원에 가면은 자기가 죄를 덜 받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위증죄도 있고 법원에서는 묵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진실의 규명이 더 일치되어 가죠. 그래서 저는 검찰도 증언만 갖고 판결할 수 없습니다. 기소할 수 없습니다. 자료가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증거가 있어야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 증거에 맞게 검찰이 기소할 수 있고 체포 동의안 국회에 제출하면 당당히 그 민주당에서도 그것에 그 같이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체포 동의안도 좀 협조해 주시고 그거 부결하지 마시고 그리고 본인이 법원에서 제대로 조사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이제는 국가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이렇게 본질과 다른 얘기를 섞어서 막 하셔갖고 제가
말을 듣다가 놓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죠. 그럼요. 그죠? 물증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죠. 근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논하고 있는 이 내용도 어제 검찰 말 기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게 토론하고 있잖아요. 이거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것도 공무상 기밀 누설이에요. 피의 사실 공표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를 가지고 수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년 4개월 동안 대장동권 관련해서도 검사가 60명이고 수사관까지 수백 명이 달려들어서 그렇게 전방위적인 수사를 했지만 뚜렷한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물증은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증을 제시하면서 하자라는 그 말씀에 저는 100% 동감하고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하면서 본인 입으로 먼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모른다. 그리고 대북 송금은 자기 개인 돈으로 해서 준 것이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진술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뀌고 있는 진술이 실제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증거를 가지고 이제 확인이 돼야 되겠죠. 입증하고 물증을 가지고 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니까 네. 그런 것은 나중에 앞으로 이제 지켜보면 되겠죠. 어떤 물증이 있는 네. 것인지. 지금 현재까지는 제시되는 물증은 없고 그냥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을 인용해서 난 기사뿐이니까요. 네. 기존의 유동규권과 똑같다 이거죠. 제 말씀. 지금 검찰에서 속속 나오고 있는 취재 기자들이 쓰는 것은 대부분이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사실들을 취재해서 쓰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공소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수사하고 아니, 있는데. 여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수사나 수사 과정에서 취재를 하거나 또는 공소장에 뭐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들이 많고요. 자 보세요.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안북의 아태협 회장이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구속될 때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구속을 했을 때 구속 사유가 분명히 있죠. 예컨대 쌍방울로부터 계속 돈을 지원받았던 거, 불법 자금 받았던 것 등으로 구속이 되었고요. 정진상, 김영 등등도 그냥 구속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자기 측근들이 지금 다 구속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런 비속어를 쓰면 좀 제 품격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경찰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피의자들이 들어오면요, 바로 그 체포돼서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피의자들끼리 뻐꾸기 날린대요. 내가 모른다고 할게. 언론이 써요. 그럼 저쪽에서도 나도 모른다고 하겠다. 이 다 뻐꾸기 날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진실은 드러난다는 거죠. 이 말은 사실 제 품격에는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제가 진짜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요. 아직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판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무죄 추정 원칙을 저렇게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 바로 결국 민주당은 내년 총선 때 옥중 공천하겠다. 그때까지 제가 최종 그 대법원 판결까지 나긴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아서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계속 양측의 입장이 다른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다 고수하고 있는 모습이고 김성태 전 회장은 조금씩 진술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오는 게 그러면 근본적으로 두 사람이 아는 사이냐 모르는 사이냐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서로의 모친 상태 각자 대리 조문을 했었고 전화 통화를 2번 정도 했다라는 진술을 내놨거든요. 증거가 있습니까? 일단 뭐 모친상 대리 조문한 것은 사실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지금 이것에 대해서도 뭐 본인은 몰랐다 이러시니까 결국은 저는 당시의 돈의 흐름, 통화 내역, 주고받은 문자 확실한 거 특히 돈의 흐름, 주가가 어떻게 뛰고 했는지 등등을과 경기도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제 서류 이런 것들이 짜맞춰져서 결국은 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네.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번에 검찰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 김행 비대위원이 제가 해야 될 얘기를 다 하셨네요. 그러니까 물증을 통해서 그럼요. 정확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좋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유동규처럼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형량 낮추려고 하는 그런 조작 수사에
그로 또 흐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정황들이 지금까지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의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재 드러난 물증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지금 그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 증거를 통해서 물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검찰의 몫인 거죠.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증은 재판 과정에서 나오지 지금 과정에서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기껏해서 참 그 뭐랄까 그 정보몰이 수사하는 것도 참 저기 기가 막힌데 그냥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바꿔줘서 통화했다. 그리고 대리 조문했다.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의 그 뭐 뭔가 마치 막 친소 관계가 대단히 있는 것처럼 하는 그 냄새 풍기는 그런 것도 사실 그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도 참 궁색해 보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 친소 관계를 따질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 친한데 대리 네, 조문합니까? 네, 그 돈이 진짜 왔다 갔다 했는지, 그래서 이익이 있었는지 그것을 따지면 맞습니다. 되죠. 예, 네. 맞아요. 그리고 대장동권도 50억 클럽 네. 그 조사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안 맞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해야죠. 예. 이 부분은 향후도 조사가 이어지는 대로 점점 더 나올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 민주당 내 분위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어제 민주당의 길 출범을 했는데 사실 비명계의 모임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하고 축사도 하면서 끌어안기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행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정당 내에서의 그 다양한 목소리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거죠. 당연해서 다양성의 차원에서 하는 거고 어제 민주당의 길은 출범식이 아니라 토론회였죠. 그래서 네. 이제 그 민주당이 나아갈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정책 비전을 좀 논의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어서 그 자리에는 사실 그 비명이라는 프레임은 사실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도 거기에 속해 있고 친명 소위 말하는 친명계 의원들도 그 모임에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어제 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표께서도 직접 가서 그 축사도 하시고 같이 이렇게 얘기한 거를 봐서는 그것이 무슨 비명이다 이런 프레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정당이 그 다양성을 좀 존중하고 결국은 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 목표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고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럽다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전당대회를 보고 있자 보면 국민의힘이 오로지 윤심의 모든 게 다 통하는 그렇게 획일화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저쪽을 가신 이유가 저쪽에 계신 분들이 한 30여 분 된다고 해요. 저분들이 23명 어제 왔어요. 네네 뭐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 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제 비명계가 한 30여 분 된다는 것이 언론 보도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랑 손을 잡는다면 그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죠. 그거 단속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공천이 깡패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 여당과는 달리 야당의 그 가장 큰 권력은 야당 대표의 권력은 공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옥중 공천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공천권 갖고 집안 단속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지역 구도가 너무 심해서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과 호남 지역은 사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100석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그 대표께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공천권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우리 당은요. 윤심 뭐 이러시는데 지금 안철수, 김기현 두 분이 아주 그냥 호각세죠.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흥행몰이에 성공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자족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아니 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옥중 공천은 우리 김행 비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누가 어디서 나와요? 본인이 말씀하시고 그거를 인용하시면 안 되고요. 누가 봐도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보면 지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네. 관련해서 룰 바꿔서 유승민 원천 봉쇄시키고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시키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심이 김기현 의원한테 있다라는 거 해서 대부분의 당협위원장들이 다 김기현 의원한테 줄서기 하고 있다. 이게 전부 다 공천 때문에 그렇다는 그 비판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받아야지 될 얘기지.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 때문에 당대표가 거기 그 토론회를 찾아가 가지고
그걸 부탁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공천 때문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납작 엎드려야죠. 네. 그 국민의힘처럼. 그래서 지금 엎지르고 있죠. 저희는 어떠냐? 엎드리는 게 아니죠. 저희는 민주당의 길이라는 네. 토론회도 열면서 네. 민주당의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납작 엎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납작 엎드리는 건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죠. 네. 뭐 잠깐 얘기도 나왔으니만큼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공천을 두고 여야 모두 지금 치열한 레이스 그리고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인데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병수 중 하나로 꼽혔던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뭐 폭정을 막겠다, 때를 기다리겠다 이런 선언글을 올리면서 불출마 결정을 내린 유승민 전 의원이거든요.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 또 향후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표심은 어떤 후보에게 향할지 앞으로를 전망을 해본다면요.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이제 국민의힘이 좀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윤심을 누가 더 잡느냐의 경쟁으로 흐르는 거에 대해서 그 직격한 것이라고 봅니다. 폭정이라고 규정하잖아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같은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까지 하셨던 분이고 지난번에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경쟁 후보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폭정이라고 규정해요. 이 정도로 지금 그 정당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것은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승민 전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그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이 하는 지적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시선도 사실 거기에서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하고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 불출마하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높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뭐 그것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하는 거와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흐름은 그 분명히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차이가 엄청나게 현격하게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는 이런 상황으로 그대로 가면 안철수 의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좀 예상되는 것이 과연 그러면 또 대통령실하고 윤핵관들이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이냐 아니면 또 유승민이나 나경원 전 의원처럼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뭔가 또 작업을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합리적인 또 의심을 드는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대단히 좀 정당 민주주의가 좀 위기에 처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잠깐 말씀하셨던 여론조사가 한국갤럽이 조사한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조사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60.5%, 김기현 의원이 37.1% 기록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김기현 의원이 많은 여론조사에서 좀 우세를 달리기도 했었는데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 이후에 이렇게 안 의원이 좀 많은 차이를 보이면서 1위로 기록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어떤 이유라고 분석해봐야 될까요? 이제 갤럽이 제일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저기는 직접 전화 여론조사를 했대요. 아, 네. 네, 그래서 조사 방법의 차이다. 그런데 이제 이건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가 ARS 조사가 실제하고 좀 더 근접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ARS 다른 조사를 보니까 어떤 건 3.5% 정도 안철수 후보가 앞서고 어떤 건 또 조금 김기현 후보가 앞서는 것도 있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어떤 추세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추세는 양강 구도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그 전당대회 자체는 저희 책임당원이기 때문에 샘플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샘플도 꼭 누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100만 당원 시대에 이번에 저희의 그 참석하게 되는 분들이 약 80만 명? 그분들이 사실은 당협위원장의 컨트롤 하에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한 지구당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우리 당의 핵심 당원 800명을 거의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3,000명으로 늘었다. 2,200명은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우리 지구당의 당원이다. 그분들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냐. 그래서 아마 권리 당원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치러질 것으로 봅니다. 네, 이렇게 좀 치열한 양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다 보니 양측 후보 간의 신경전도 좀 거셉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이 김기현 의원이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와 가수 남진 이 두 사람과 꽃다발을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김기현 의원은 이 두 사람이 나를 응원해주고 이 자리에 함께해줬다라고 했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뭐 남진 가수분 저분이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맞을 것 같아요. 저분이 그런데 이제 뭐 그 갑자기 이렇게 좋아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김기현 그 후보 측은 그래도 그때 당시 그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뭐 얘기도 하시고 뭐 이러는데 글쎄 이것과 관련돼서 저는 이제부터 저희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이제 한 달 동안에 대전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중에 이러한 그 또 사건도 하나 불거졌다 이렇게 봅니다. 단순한 해프닝이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좀 여러 인사들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니 단순한 해프닝이라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수도 없이 엎치락뒤치락 할 이어질 거다.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구태 정치의 모습이죠. 사실 얼마 전에 그 8,000명 체육관에서 모아갖고 대규모 출정식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아날로그 디지털 정당으로 하고 있는 그거랑도 완전히 역행되는 거고 지방에서도 버스 타고 올라왔다는 것도 언론에도 나오기도 하던데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하면 김기현한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기현 의원이 명백히 거짓말한 거죠. 그 SNS 제가 읽어봤는데.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두고 함께 편안한 저녁 보냈다 이랬거든요. 오랜만에. 근데 우연히 만났다며 그래서 2, 3분 잠깐 얘기하고 사진 찍고 그 꽃도 그 본인이 갖고 온 거, 그 주최 측에서 갖고 온 거라고 하는 것도 확인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반면에 안철수 의원도 그 양말 해진 거 네. 그것도 좀 너무 이렇게 연출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00억을 기증했다고 하시는 분이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되게 구두쇠라고 소문이 나 있던데. 아, 그래요? 예. 지난번에 그 대선 때 합당하면서 국민의당 그 저거 부채들을 전부 다 국민의힘이 다 승계하는 거로 하고 이자까지 다 받았다 이런 것도 기사에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한테는 마음의 빚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라는 기사까지 이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두 분 다 네. 잘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봐요. 저는 이제 우리 당의 지도부 입장으로서 어느 누구를 편드는 얘기를 사실 논평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조심스럽죠. 이제 그 경기도에서 그 수도권 출정식 할 때 지도부에서는 그 경고를 했죠. 이런 식의 선거운동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특히 당협위원장과 현역 의원들은 줄 서지 마라. 이런 경고를 해서 저희 지도부 입장은 어느 누구를 편들기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초선 의원의 초선 의원들 50여 명 서명할 때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그 두 분의 선관위 위원이 있어서 지도부에서 선관위 사퇴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이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또 대선 보는 것 같아요. 대선 때도 엄청나게 그 서로가 마타도도 하고 뭐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마 그 한 달 동안에 수도 없이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아요. 흥행에는 성공했다 이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네. 아니죠. 흥행해서 아닌가요? 실패하죠. 예.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 다 지금 불출마 선언해가지고 지금 양강구도에 딱 갇혀져 있는 거에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진흙탕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좀 예상이 좀 사실 저는 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원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만이 넘기 때문에 네. 당협위원장들이 절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네, 지역위원장 안 돼요. 하고 있는데 컨트롤이 안 되고 다 온라인으로 입당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당원이 누군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좀 추론해 보면 지금 윤석열 온라인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그 정권의 성공이라든지 또 총선 승리를 누구보다 바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의 이해관계보다는 그런 큰 그림을 보고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본다라면 구도나 명분을 갖고 본다라면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유리한 건 맞죠. 왜냐하면 이번에 여론조사에서도 TK나 부울경에서도 다 이겼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달여 남은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또 어떤 표현이죠 그렇지만 작업 같은 것이 또 알겠습니다.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를 바꿔서 최고위원 4명이 비대위 체제로 바꿀 수 있게끔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또 새로운 당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되더라도
비대위 체제로 또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알겠습니다. 우려 섞인 비판의 네. 시각도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3월 잘 8일까지 새겨들을게요. 네네 네. 여러 가지 일들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대변인 김행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